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10장, 그 몇급수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그 주에 28일부터는 새로운 이제 사실상 이제 공간 도형의 시작, 그러니까 다변수 캘큘러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 1학기 때 마친 그 진도여야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제로 이걸 좀 어떤 부분을 이제 빼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다른 이제 그 공대 과목 캘큘러스 코스에서는 이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학습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극좌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느라 이 부분을 먼저 안 하고, 사실 극좌표를 2학기에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1학기에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수렴 반경과 수렴 구간 얘기를 하고, 또 그 함수가 가지는 몇급수 표현, 함수의 몇급수 표현과 그 다음 테일러 급수나 맥클라우린 시리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몇 급수라고 하는 걸 이제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몇 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다항식이 무한항이 이제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개수는 물론 n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열이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곱하기 x 빼기 a의 n승이 일반항이 되겠어요. 이 일반항이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건데, 따라서 이것은 x 값에 따라서 a와, 여기서 a는 고정된 값이고요. x는 뭐예요? x는 이제 변수예요. 그러니까 x는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몇 급수가 뭐예요? 의미를 수렴할 경우에는 어떤 값을 가질 것이고, x가 어떤 값에 따라서 발산하게 되면 이 값은 뭐예요? 어떤 값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x에 의존해서 이 표현이 이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몇 급수는 무조건 수렴 반경이라는 걸 가진다. 즉 수렴 반경은 뭐였어요? 수렴 반경 안쪽에서는 수렴하고 수렴 반경 바깥쪽에서는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서는 항상 수렴해요. 그죠? A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A를 중심으로 해서 R만큼, 그죠? 이런 전체 A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안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 있는 값에서는 우리가 수렴한다. 이게 바로 수렴 반경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A가 중심이라고 그러고 보통 R을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수렴 구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쪽 바깥에 수렴 반경을 경계로 안쪽에서는 무조건 수렴한다고 그랬고 바깥쪽에서는 무조건 발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쪽과 바깥이라는 개념에서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두 점, 경계에 해당하는 이 두 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는 그 경계의 안쪽, 즉 이 열린 구간에서는 확실히 수렴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바깥에서는 발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값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따로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수렴 구간의 얘기예요. 그래서 수렴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계값을 각각 조사하는 이러한 두 번의 급수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수렴 반경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었습니까? 보통은 비율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전체 항을 우리가 bn이라고 놓았을 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bn 플러스 1의 bn이 이것의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 그 반대 1보다 크면 발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써서 수렴 반경을 결정할 수 있다. 잠시 뒤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렴 반경에 이제 구하게 되면 경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두 경계값에서 모두 수렴하는 경우, 즉 이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만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수렴하는 경우, 왼쪽 끝에서 수렴할 수도 있고 오른쪽 끝에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만 발생하게 되죠. 수렴 구간은 총 4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각각은 다 베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각각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또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는 것은 늘 효과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이제 조금 간단해 보이는 문제를 골랐어요. 자, 그래서 아까 수렴 반경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항 전체를 우리가 bn이라고 놓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bn 플러스 1과 bn의 b를 구해야 되겠죠? 이거에서 b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의 나누기 2의 n 플러스 1 곱하기 로그의 n 플러스 1. 예. 이게 bn 플러스 1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bn으로 나눠야 됐습니다. x 플러스 2의 n승의 2의 n승의 로그의 n. 예. 그럼 본분수 계산을 해주시면 이쪽이 분모가 되고요. 2n 플러스 1의 로그의 n 플러스 1의 x 플러스 2의 n승이 뭐예요? 분모가 되고 분자는 바깥 항을 곱한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n의 log의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항을 소거하고요. 소거하게 되면 2의 n승과 2의 n 플러스 소거하게 되면 분모의 2가 남게 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소거하게 되면은 x 플러스 2가 남고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로그의 n과 로그의 n 플러스 1은 거의 차이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0으로 가겠죠. 이게 1로 가는 거죠. 로그 n 나누기 로그 n 플러스 1은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2분의 x 플러스 2 그렇죠? 예, 2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실은 절대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양항이어야 되니까 양항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비율 판정법을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양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절대치를 취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2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따라서 수렴 방향이 결정됐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은 여기서 2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서 즉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그죠? 2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 무슨 뜻이에요? 이게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이 절대값의 의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수렴 반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가 수렴 반경입니다. 2가 수렴 반경. 그러면 이게 경계를 보시면 이제 경계는 마이너스 4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와 0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 봅시다. x가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4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뭐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의 2의 n승이죠. 마이너스의 2의 n승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시그마의 마이너스 2의 n승이 밑에 2의 n승이 있었고 로그 n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승분의 로그 n이다.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교대급수죠. 이 전형적인 교대급수다. 전형적인 교대급수니까 뭐예요? alternating series. 즉 로그에는 감소하면서 그죠? 그 리밋이 0으로 가는 이러한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의 그런 수열을 곱한 거는 우리가 교대급수 정리에서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수렴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인 경우에 수렴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인 경우는 아까 여기서 x 더하기 2의 n승이 있었는데 0을 더하면 2의 n승이죠. 그래서 2의 n승, 2의 n승이 없어지니까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x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의 n승에 2의 n승을 로그의 n승분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n승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로그의 n승분의 1은 어때요? 비록 로그의 n이 어때요? n보다 훨씬 천천히 증가하죠? 천천히 증가해요. 로그의 n은 n보다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로그의 n은 뭐 n보다는 사실은 천천히 증가한다. if n이 뭐예요? 100보다 크다면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에서 항상 이거보다 작을 텐데요.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로그의 n분의 1은 거꾸로 n분의 1보다는 큰데 우리가 요새 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발산한다는 걸 알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게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분 판정법을 써볼까요? 적분 판정법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f의 n이라고 하는 게 로그의 n분의 1이 되는 함수라면 fx는 log x분의 1이구나. 그래서 log x분의 1을 우리가 조사해보자. 그래서 2부터 무한대까지 log의 x분의 1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볼 텐데 그죠? 그러면 m 컷을 해야 되겠죠? 2분의 m까지의 log의 x분의 1의 dx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그의 x분의 1은 요거를 이제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x분의 1은 dt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x가 x dt인데 x는 2의 여기서 x는 2의 익스포넨셜 t예요. 그래서 2의 t의 dt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해보시면 어떻게 바뀝니까? t분의 1에 2의 t의 dt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는 m은 로그의 m으로 바뀌고 이것은 로그의 2로 바뀌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적분과 이적분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를 부분적분법으로 보는 거죠. 로그의 t의 미분의 2의 t로 봐서 그죠? 로그의 t의 2t에다가 로그의 t의 2t 좋지 않네요. 좋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적분 판정법을 쓰는 것보다는 아까 그 비교 판정법을 써서 증명하는 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적분 판정법을 쓰게 되면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계산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예,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는 약간 비교 판정법으로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적분 판정법 얘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잊어버리세요. 네,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렴 구간을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 수렴 구간은 예, 수렴 구간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4는 포함이 되고 0은 빠지는 이러한 것이 수렴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급수의 수렴 반경과 수렴 구간을 결정하라. 이건 뭐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세에서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웹업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니까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함수의 몇 급수 표현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함수의 몇 급수 표현.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 있죠. 이 첫 시간 우리가 10장을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어진 함수를, 그죠? 어떤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다항식들의, 그죠? 극한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죠? 함수와 다항식 간의 에러를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간주를 하면은 얘네 에러가 뭐 0.00001밖에 안 나.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함수를 다항식으로 대체해서 그냥 써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자들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응용에서 리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무한한 항을 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보고 무한한 항을 더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계속 더하다가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더하는 걸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멈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멈추는 크라이티리언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차이값이 함수와 다항식 간의 차이가 예를 들면은 항을 계속 더하다가 이제 뭐 그 차이가 뭐 얼마 정도 되면은 그때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이언티픽 캘큘레이션을 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칙인 테일러 정리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역급수의 좋은 점, 역급수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이 결정이 되면, 자, 역급수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이것을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함수로 볼 수가 있다.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즉,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반경 알죠? A 마이너스 R과 A 플러스 R. 범위 내에서는 뭐예요? 얘가 이제 이것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이게 정의역으로 가지는 여기서 x가 있을 때 여기로 보내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우리가 먹급수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제 새로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x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sx라고 하겠습니다. 예. 얘는 새로운 함수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수렴 반경 내에서 정의된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수렴 반경에서는 무한 이 n에서 1에서 무한대 값이 뭐야? 항상 수렴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수렴 반경 안에서는 그것을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대응시키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함수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함수로 간주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거 연속함수인가? 그렇다. 그렇죠? 연속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인가? 예,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 함수고요. 몇 번 미분 가능해요? 무한번 미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면 뭐요? 적분 가능 함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분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렴 구간
수렴 반경에 있는 적절한 구간 안에서 수렴할 수 있죠. 예, 정의역은 잊지 마세요. 정의역은 여기서만 정의역입니다. 따라서 어,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데 얘의 미분이 뭐냐? SX의 미분이 뭐냐? 이 사실이 중요하죠. 이거 미분이 뭐냐? 이렇게 생긴 무한히 이렇게 무한한 항들의 미분이 뭐예요? 예, 뭐죠? 직관적으로 답해 보시면 예, 우리가 두 개의 함수의 합의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f 플러스 g의 미분의 합은 뭐예요? 예, f 미분 더하기 g의 미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결합도 보시면 이게 뭐 a0 이걸 보면 이제 뭐 이게 결국은 a0 x a0 항이 있고 a1에 x 빼기 a의 1승 a2에 x 빼기 a의 2승 a3에 x 빼기 a의 3승 이런 게 쭈루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그죠? 각각을 미분해야 되겠죠?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앞에 그 f 더하기 g의 미분이 뭐예요?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었으니까 항들을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지금 항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 이제 미적분학 단계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연구해 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 미분해서 더하는 게 가능한가? 그죠? 유한계의 항, 즉 항이 유한계로 정했을 때 F, G, H 이런 것들을 미분하면 F 더하기 G 더하기 H를 미분하면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 더하기 H 프라임 수학적 기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 뭐 n개일 때 딱 정해질 때만 되는 거지 이렇게 무한히 많이 전개되는 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영원히 수학적 기납법을 쓰다가 늙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2학년 2학기에 가서 고급 미적분학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과정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0의 미분 A1 x 빼기 A의 미분 a2 x 빼기 a의 제곱에 미분한 것들을 다 더하면 이것이 바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a의 x의 마이너스의 n승이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예, a의 n은 상수니까 x 빼기 a의 n-1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즉 summation of an x 빼기 a의 n승의 전체의 미분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a의 n에다가 x 빼기 a의 n-1이고 근데 오른쪽에 나온 것도 몇 급수잖아요. 그죠? 몇 급수를 미분하면 몇 급수가 나와요. 그죠? 근데 몇 급수를 미분해서 몇 급수가 나오는데 그럼 몇 급수는 항상 뭐라고요? 수렴 반경이 있으니까. 그럼 얘 수렴 반경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수렴 반경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렴 반경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SX를 그죠? SX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뭐 어떤 구간에서 A에서 B까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A의 N에 X 빼기 A의 N승을 적분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an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x 빼기 a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x의 원시함수, xx의 원시함수 엔타이 드리버티브 원래 원시함수는
적분에서 얻는 거였잖아요. 뉴턴의 그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해보면 아 이게 원시 함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원시 함수고 이 경우에도 얘가 몇 급수 형태로 나오죠. an에 n 플러스 1을 나눈 형태에다가 x 빼기 a의 n승을 곱한 형태니까 얘도 스틸 몇 급수예요. 이 몇 급수도 수렴 반경을 가져야 돼요. 몇 급수 정리에 의하면은. 근데 그 수렴 반경은 원래 거랑 같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점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몇 급수의 미분과 원시함수 적분은 우리가 다 몇 급수가 되고 그것을 다 구할 수 있고 각각 항에 대해서 적분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항에 대해서 미분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것들의 수렴 반경은 유지가 된다. 수렴 반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2학년 2학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우리가 그 미적분학 시간에서 증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미루고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몇 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성질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몇 급수의 성질 또다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미분 잘 되고 적분 잘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이제 문제를 하나만 시간 관계상 이제 문제를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로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런 그 주어진 함수의 몇 급수 표현을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그의 1 플러스 x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하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원래 문제 의식이었죠. 어떤 주어진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면은 자 로그의 1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몇 급수를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몇 급수 표현을 가지는 거죠. 이것을 몇 급수로 똑같이 놔둘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을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분모를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기하급수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1 빼기 r분의 1 기억나세요? 그래서 1 빼기 r분의 1로 보게 되면 이거를 1 빼기 r분의 1로 쳐다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r 1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기하급수의 합이죠. 그래서 r 대신에 마이너스 x 생각해보면 1 마이너스 x의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3승에 더하기 x의 4승에 이렇게 되는 게 1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런데 로그의 1 플러스 x는 뭐예요? 바로 이걸 로그의 1 플러스 x를 미분하면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의 1 플러스 x의 미분이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면 로그의 1 플러스 x분의 1을 다시 적분하면 로그의 1 플러스 x가 얻어지겠네요. 왜냐하면 미분한 거였으니까.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1의 적분은 자 이거 지금 무한급수예요. 자, 무한급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지금 1 마이너스 x 이거를 적분하면 되네. 그러면 이게 로그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급수를 적분하면 로그 1 플러스 x를 얻어내는 거예요. 몇 급수 표현을.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 빼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3승 왜냐면 x3승은 지금 다음에 빼기 4분의 1의 x4승 왜냐면 x3승을 적분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x제곱 적분한 거고 이거는 x3승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겠죠. 부호는 반대로 바뀌면서 땡땡땡 된다. 그죠? 이것이 바로 로그 1 플러스 x가 적분을 몇 급수 표현 가지죠. 물론 몇 급수 수렴 반경이 있으니까 이것이 유용한 범위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죠? 즉 기하급수에서 r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그 몇 급수의 적분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를 몇 급수 표현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몇 급수 표현 이것이 이제 매우 그 영리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뭔가 어떤 그 시스테마틱한 이론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이론이 있어서 그 이론의 절차에 따른 게 아니라 로그 1 플러스 x의 독특한 형태 이것이 어떤 함수의 미분이구나 어떤 함수의 적분 형태구나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어떤 함수의 미분이거나 주어진 함수가 어떤 몇 급수 표현을 가진 함수의 적분처럼 보일 경우에 이 이론을 써서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몇 곱수 미분 적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클레버하게 어떤 함수의 몇 곱수 표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런 그 어떤 우연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성이죠. 우연히 이것이 몇 곱수 표현을 가진 함수의 몇 곱수의 어떤 미분이나 적분 형태더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곱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테일러 시리즈와 맥클라우린 급수에 관한 이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주어진 함수의 몇 곱수 표현을 어떻게 시스테마틱하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